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8.15 경축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도 남측과 자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일본산 수입 석탄재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에 이어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 폐타이어 등 수입 폐기물 3종에 대해서도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를 분기에서 월 1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실물 지표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미국 채권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이른바 아래 공포에 따른 시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은 폭행을 가한 30대 운전자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 크로사의 간접 영향으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주말에도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기록하는 등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1분과 8시 16분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습니다. 정확한 재원은 분석 중입니다. 강원도 통천군 일대는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북한이 이처럼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한반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NSC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력행위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된 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진입하더니 다시 1차로로 급히 끼어듭니다. 난폭 운전이라고 느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옆으로 붙어 항의하자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내려 다가옵니다. 들고 있던 물병을 휘두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B씨의 아내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주워 멀리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과 8살 된 B씨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행 가해자 A씨의 차량에도 어린 자녀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한 건데, 그 와서 항의라고 하니까 맞았던 끝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일단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입건한 경찰은 다른 혐의 적용도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이 있는데 이번 사건처럼 정차 중인 상태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더 크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민사적으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위자료를 굉장히 많이 인정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근절될 수 있거든요. 사건 영상이 퍼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는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류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어제 강릉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모자가 실종된 가운데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강릉시 왕산면 계곡에서 61살 조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숨진 조 씨가 발견된 곳은 실종 추정 계곡에서 하류 방향으로 1.5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숨진 조 씨는 어제 오후 계곡물이 불어나자 37살 아들과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펜션 인근 계곡에 설치한 평상등을 옮기기 위해 계곡으로 나갔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추가로 강화됩니다. 석탄재에 이어서 폐플라스틱 등 3가지 폐기물이 검사 강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부터 방사능 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강화되는 품목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3종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 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를 분기에 한 차례만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하지만 앞으로는 월 1회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수입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조사 결과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각 돌려보내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 환경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에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 대상 국가는 현재 일본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어서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에 수입 관리가 강화된 3개 품목과 석탄재를 합치면 전체 수입 폐기물의 85%를 차지합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보다 15배나 많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늘리는 대신에 폐기물 수입은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 한국위원회와 일본 연락회의 등 시민단체 9곳은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핵연료가 녹아내린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만큼 100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방류는 인류를 피폭시키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긴급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의 국채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 역전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시정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홍콩 시위 등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움직임을 살펴봐야 한다며 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주요 실물 지표 가운데 수출과 투자에 대해서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으로도 불리는 최근 경제 동향 8월호에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 후부터 5개월 연속 사용해 지난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가장 긴 기간 언급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끄는 흑당 음료 한 컵에 각설탕 14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와 소비자 시민 모임이 흑당 음료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당 함량은 한 컵에 평균 41.6g으로 식약처의 하루 당 섭취 기준치의 절반 가까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 하루 당 섭취 권고량 50g에 육박하는 수치로 각설탕 14개와 맞먹는 양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발팀과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에서 호날두가 결장한 것과 관련해 주최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프로연맹은 지난달 31일 주최사인 더페스타에 위약금 청구가 포함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지급 기한으로 통보한 그제까지 위약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연맹은 다음 주 초 주최사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린 뒤 심한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이 23도로 8월 들어서 가장 낮았고요. 한낮 기온이 29.5도로 3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에 머물면서 심한 무더위는 없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낙성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은 새벽부터 낮 사이, 남부 내륙은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평양 29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후텁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35도를 웃도는 심한 찜통더위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박상현 앵커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고 차현주 앵커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